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희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정민입니다. 작년 여름 정민쌤과의 잊을 수 없는 춘천 여행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여행인데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맞아요. 여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캐리라는 곳이에요. 음, 오늘 우리 낭독회의 주제와 참 닮은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에 캐리가 있다면 한국엔 춘천이 있다고 할까요? 작년 희정쌤이랑 춘천에서 보낸 며칠간의 여행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제 배경사진에 그때 찍었던 사진 올려봤는데 희정쌤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저기 빨간색 옷 딱 네, 보여요. 기억납니다. 아, 희정쌤이 이번에 낭독회에 출연한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연락해 왔었죠. 네. 저는 한 사람도 연락 안 했어요. 낭독회에 제 이름 있는 거 보고 한국 오냐는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음, 역시 인기 영상 짱이에요. 출연한다고 프로그램에 써야 하나 살짝 고민도 했어요. 음, 음,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요즘 제가 좀 아팠는데 울 낭독쌤들 그리워서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이렇게라도 욕심을 내어 함께 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쌤 아픈데 이사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는 이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때라서 낭독회를 이렇게 희정쌤이랑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먼 곳에서 보내드리는 거라 편지 형식의 글을 선택했답니다. 황선우 김혼비 작가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중 김원비 작가가 보낸 편지, 번, 타들어가는 날들을 제가 낭독하고요. 그에 대한 답장으로 황선우 작가가 쓴 젖은 미역의 시절을 보내는 법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선우 씨, 왜 이번 편지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선우 씨 편지의 어떤 부분이 제 마음을 건드린 걸까요? 친구들은 작년 겨울부터 저에게서 번아웃의 기미를 알아보고 경고했는데도 잘 모른 채 번번이 번 타들어가다가 올 여름에 아웃이 되어 나가 떨어지고서야 받아들였어요. 번아웃이 맞구나. 사흘이면 끝낼 일을 열흘 걸릴 때부터 이미 그랬구나. 이게 뭐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혼비 씨, 혼비 씨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진되었다고, 지금 상태가 번아웃이 맞다고 혼비 씨가 알아차렸다는 점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저 역시 번아웃으로 짐작되는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짐작이라 말하는 건 그때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뭔지 당시에는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동안 씻는 동안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욕조 안에 가만히 앉은 채로 샤워를 하곤 했어요. 기운이 더 떨어질 때는 물을 맞으면서 아예 누워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젖은 미역같이 널브러져 있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욕조 밖으로 나와 몸을 닦고 말릴 기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한 2달 뒤인가 샤워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제야 깨달았죠. 아, 그때 내가 좀 이상했구나. 사람이 아닌 미역이었구나. 고갈된 것이
체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집중력이거나 하여간 바닥을 드러낸 채로 꾸역꾸역 계속하고 있었구나. 저 같은 사람들은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하곤 합니다. 저도 미역이 된 거였군요. 번아웃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일 효율을 깡그리 앗아가는 통에 한 번 붙든 일이 끝나질 않아 마음 놓고 놀거나 쉴 시간까지 사라지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말 실수를 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켄타우로스를 자꾸 켄타로사우루스라고 말해 멀쩡한 반인 반말을 계속 공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 8월에는 오타 실수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미묘한 관계에 있는 타 회사 동료에게 그 기획이 좋았다라고 쓸 것을 그 기획은 좋았다라고 써서 나머지는 다 별로였다의 뉘앙스가 담긴 새침한 평가지를 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오타는 그 분야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를 그 분야의 대갈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쓴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대갈, 대가리가 대가와 의미가 얼추 비슷한 우두머리, 탑을 뜻하기도 하는 바람에 오해한 에디터님이 대가를 머리로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저렇게 튀는 단어를 못 잡아낸다는 것은 넋이 나가 있다고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친구의 추천에 힘입어 학동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번아웃을 극복하려면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명상과 독서와 함께 글쓰기를 추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빈혈이어서 병원에 갔다가 헌혈을 권유받은 것 같은 복잡한 기분이 스치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저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옵니다. 아, 혼비 씨, 전 오늘 수영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된 후에 가장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 수영 강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강습 정원이 2배로 늘어났어요. 수영장의 수질이 뿌옇게 흐려지고 운동 앞뒤의 샤워를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운동하는 동안 레인에서도 대기와 정체가 발생해 실제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전처럼 즐겁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수영을 다니면서 견뎌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하루 어느 회원이 샤워를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수영복을 입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수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샤워실을 나가 풀로 가버리더군요. 그 다음 수영 시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3년을 꼬박 다닌 수영을 그만뒀어요. 좀 쉬고 돌아가면 신경 쓰이던 것들을 잊어버린 채 다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멈춘 것도 결국은 수영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선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선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말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타이밍에 선우 씨에게 편지 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편지 쓰기라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우 씨라는 수신자가 정말 중요했어요. 쓰면서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되고 나아갈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심지가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번아웃에 이른 것처럼 동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데에도 서서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기. 일단 이것들부터 잘 지켜볼까 합니다. 내년 여름까지 1년간은요. 그때까지 우리가 편지로 어김없이 이어져 있을 거라는 사실이 참 든든합니다. 당연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혼비 씨.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일, 일이 아니라 일, 쉼, 일, 놀미 되어야 합니다. 혼비 씨가 진짜 웃기는 글을 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스스로 몰아붙이기보다는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요. 부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을 거절하는 데 성공하기를. 잘 먹고 잘 자는 생활을 쟁취해내기를. 그래서 마침내 더 많은 쉼을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오타를 발견해내고 더 많은 실수를 웃어넘기기를. 그래서 저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 혼비 씨는 분명 휴식계의 대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민쌤? 그래요. 우리 낭독계의 대갈로 한번 우뚝 서볼까요? 여러분들도 낭독계의 대갈에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